네,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with 오토인코더입니다. 케라스 튜토리얼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처음 제안된 것은 다음 논문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Masked Autoencoders are Scalable Vision Learners 라는 제목이고요. 이 논문의 저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카밍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레지넷을 제안했다거나 아니면 H 노멀라이션을 제안했다거나 여러 가지 디텍션 모델들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로스 펑션 중에 포칼로스를 제안한다거나 좀 유명한 것들을 좀 많이 제안한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이고요. 그 다음에 로스 그리치기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서 제안한 모델이고 방법이고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오토인코더입니다. 말 그대로 오토인코더는 뭐죠? 자기 자신을 배우는 거죠. 어떤 입력에 있었을 때 내가 이 입력에 제가 어떤 X를 넣으면은 출력으로 Y가 나올 텐데 이 Y가 X에 가까워져야 되는 것을 이거를 학습하도록 이 모델을 훈련시키는 게 이게 오토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는 여타 다른 라벨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력된 게 내 자신을 닮아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학습시키는 게 오토인코더죠. 근데 보시면은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갈 때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여기가 패치로 쪼개져 있죠. 잘게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그 패치 중에 일부분은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스킹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가리는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지의 상당 부분을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보통 한 75% 정도 마스킹 처리합니다. 그래서 영상 중에 25%만 이제 입력이 되고 그 입력된 영상을 인코더가 인코딩을 한 다음에 어떠한 출력을 만들면요. 이 출력이 다시 X로 디코딩 되는 겁니다. 디코딩 하고 난 다음에 그 디코딩 된 결과가 원래 입력했었던 X랑 같도록 학습시키는 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 오토인코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 제가 세타라고 표현했지만은 여기 절반에는 인코더가 있고 여기 뒤에는 디코더가 있는 겁니다. 밑에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Our MAE Masked Autoencoder 구조는 during pre-tr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하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대부분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 한번 학습하는 그런 역할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Large Random Subset of Image Patches,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75%의 이미지가 마스크드 아웃 되었고요. The encoder is applied to small subset of visible patches. 그래서 이런 인코더가 small subset of visible patches, 방금 말씀드렸던 나머지 25%의 보이는 서브셋의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토큰 are introduced after encoder, 그 다음에 full set of decoder patches as mask token process 쭉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 원래 이미지를 다 복원하도록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가 어떤 걸 하냐면요. 내가 원래 전체 이미지를 복원하려면 여긴 지금 모르잖아요. 여기 마스킹 되어 있는 부분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변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연어 처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연어 처리의 학습 방법은 처음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학습할 때 너무 이제 데이터셋은 이만큼 있고 단어에 따라서 정답이 좀 정말 적으니까 이것을 스스로 학습시키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단어가 있으면은 이 단어를 이렇게 가려놓고 이 단어를 가려놓고 전체 문장을 학습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건지 맞추게 하면서 스스로 이제 문맥을 탐색하도록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맥 사이에 얘가 뭐가 들어가냐라고 이런 맞추던 원래 자연어 처리에 있었던 그 테크닉을 영상에 가져온 겁니다. 보시다시피 영상을 패치 단위로 쪼개서 학습시키는 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배웠던 거죠.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오토인코더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오토인코더의 입력을 마스킹 처리해서 자연어 학습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의 장점은 뭐냐? 결국에는 이 부분만 봐도 전체가 어떤 것인지 대충 유추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 자기 스스로 내가 배운 방법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다운스트림 태스크,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로 모델을 쭉 만들고 나면은 이 모델 뒤에다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레이어를 붙여서 분류기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케라스 튜토리얼을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코드를 훑어드리겠습니다. 이 코드는 그 케라스 튜토리얼에서 그대로 가져오신 거라서 케라스 튜토리얼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죠? 당연히 이제 텐스플로우를 불러와야 되는데 텐스플로우 애드온을 한번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pbinstall에서 콜앱에서 이걸 먼저 설치해 주시면은 여기 보시는 텐스플로우 애드온을 임포트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텐스플로우 케라스의 레이어, 텐스플로우 애드온즈, 케라스, 텐스플로우, 그 다음에 PLT에서 파이플랏, 맵플랏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가져오고 numpy, 랜덤 이렇게 가져오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라스 유틸에 set 랜덤 시드에서 이제 시드가 42라는 걸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몇 번 실행해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재현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팅하는 것은 당연히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이겠죠.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뭐 지금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버퍼 사이즈,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TF 데이터의 오토튠. 이 오토튠은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오토튠입니다. 그 다음에 인풋 쉐입, 그 다음에 클래스의 개수,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디케이, 그 다음에 몇 번 학습할 건지 F치,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근데 이 이미지 사이즈는 보시면은 원래 이미지 사이즈 48x 48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패치의 사이즈, 우리가 영상을 잘랐을 때 몇 바이 몇이 됐지, 그 패치의 사이즈. 그냥 넘버라고 패치는요, 영상이 48x 48인데 6x 6으로 자르면 몇 개겠죠? 68에 48이겠죠? 그래서 이 48x 48짜리 이미지를 우리가 이거를 하나에 6x 6자로 자르면 결국에는 이게 8개가 나오겠죠? 근데 8개가 이렇게 8개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48 나누기 8 한 다음에 제곱하면은 이걸 6으로 나누겠죠? 네. 이거를 이제 8이 아니라 6으로 나누면은 8의 제곱인 자, 패치의 개수는 6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스크 가리는 비율을 몇 퍼센트를 할 거냐? 나는 75%를 가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에 필요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놈, 입실론, 레이어 놈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것들은 이제 잘못하다가 나누기 0을 하는 바람에 이제 발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숫자를 분모에 더해주는데 그걸 입실론이라고 하고 굉장히 작은 수 10의 마이너스 6승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압축할 때, 인코딩 할 때 우리가 프레셔널 디멘전 사이즈 몇이냐? 128. 그 다음에 이걸 디코딩 할 때는 64로 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이 나올 텐데요. 이 VIT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코더, 디코더, 오토인코더는 이제 시메트릭하거든요. 이제 인코더 모델을 그대로 디코더로 쓰는데 여기서는 에이시메트릭하게 대칭되지 않게 사용해 주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인코더에는 128개, 디코더는 64개가 쓰이는 겁니다. 인코더에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이 들어가는데 그 헤드의 개수는 4개, 인코딩 레이어, 멀티 헤드 어텐션이 들어가는 그 인코딩 레이어는 6개, 그 다음에 여기 또 4개, 2개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는 트랜스포머에 들어갈 것들인데 뒤에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줘야 될 것은 데이터셋 준비입니다. 저희가 오늘 쓸 것은 사이파10 데이터셋을 쓸 거고요.
사이버텐 데이터셋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데이터셋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다는 얘기가 해상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늘 튜토리얼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대부분 다 너무 작은 이런 튜토리얼 데이터셋을 썼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라스 데이터셋에서 사이버텐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그 불러온 데이터셋을 저희가 4만 번까지는 트레이닝으로 쓰고 그다음에 4만 번 이후부터는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두 개 4만 번까지는 트레인으로 쓰이고 4만 번 이후부터는 여기 보시는 밸리데이션을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랭스 해보면은 데이터셋이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쭉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는 텐서플로우 제공하는 데이터셋이라는 API 안에 데이터셋 그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from tensor slice,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슬라이스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텐서 슬라이스로 되어 있는 엑스트레인을 넣어주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트레인 DAS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셋을 셔플해서 한번 섞어주고 배치 단위로 한번 잘라주고 내가 64라고 해주면은 64장씩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덩어리를 만들어주겠죠. 그 다음에 프리패치에다가 오토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셋 파이프라인 최적화를 자동으로 해주는 걸 걸어주면은 데이터셋 준비가 끝난 겁니다. 같은 워크플로우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도 똑같이 준비해 줍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셋도 from tensor slice로 데이터를 받아오고 배치 그다음에 프리패치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줍니다. 다른 점은 이제 셔플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도 준비를 해줍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은 위에서 불러온 것처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아닌 원래부터 떨어져 있던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 준비를 해주고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보겠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보시면은 in previous self-supervised trai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self-supervised training과는 다르게 We have noticed that the data augmentation pipeline play an important role. 그래서 이런 데이터 자기 스스로 나를 이제 증강시켜서 학습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다이노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 없이 나를 증강시켜서 배우는 거고 나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꾼 거랑 이제 얘가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해주면서 나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근데 여기서 하는 마스크드 온토이코더에서는 do not rely on augmentation. 결국에는 이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도 나는 나야 라는 걸 인식하도록 학습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를 일부분 가렸는데도 나인 걸 알 수 있겠느냐 라는 걸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그멘테이션에 굉장히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어그멘테이션은 딱 세 가지 정도만 씁니다. 리사이징, 랜덤 크롭, 허리존탈 플리핑 정도만 써서 이제 사이즈를 랜덤하게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랜덤하게 잘랐다, 그 다음에 약간 X축으로 뒤집는다 이 정도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그멘테이션 모델 보면은 시퀀셜에서 보시면요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리스케일링에서 픽셀 인텐시티 값을 이 픽셀은 당연히 0부터 255의 값을 갖고 있을 텐데 이거를 255로 나눠서 그래서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들어가고 리사이징이 걸리는데 사이즈를 20% 아니 20씩 20픽셀만큼 늘려주는 거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걸 랜덤으로 크라핑 해주고 그 다음에 플리핑 해주는 게 순서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건 트레인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이고 테스트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 보시면은 스케일만 바꿔주죠. 픽셀 스케일만 바꿔주고 리사이징해서 학습된 데이터의 사이즈로 같은 사이즈로 변환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패치를 만드는 걸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영상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상을 잘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만드는 게 이게 패치들이죠. 이걸 만드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this layer takes image as an input.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고요.
divide them into patches. 이것들을 패치들로 쪼갠다. The layer also include two utility method에서 show patched image라고 해서 내가 잘라놓은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한번 보여주는 게 들어가 있고 reconstruction from patches에서 이제 이런 내가 잘라놓은 것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patches라고 하는 클래스는 TensorFlow Layers의 레이어라는 것을 슈퍼클래스, 내 부모로 해서 상속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init 한 다음에 이 Layers의 레이어가 이제 슈퍼, 내 부모죠. 그거를 상속받아 왔기 때문에 여기서 콜 함수를 저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안에도 콜 함수가 있는 건데 저희가 그 콜을 우리 마음대로 오버라이드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콜 함수를 보시면요. 어쨌든 이제 뭐 리사이즈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리사이즈 보시면은 이제 리쉐이프 해가지고 먼저 패치의 개수만큼 이제 우리가 쭉 준비를 해줍니다. 밑에 한번 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의 이미지에 extract patches라는 함수가 이미 있습니다. 너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널리 쓰이고 있고요.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 이미지를 패치의 사이즈만큼 뭐 8x 8만큼 잘라주고 한 번 자르고 스트라이드가 8x8 움직이는 거죠. 한 번 8x8 자르고 이만큼을 또 움직여 자르고 이만큼 또 움직여 자르고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패딩은 밸리드, 그러니까 영상 위에서만 자르고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패딩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치를 리사이즈 해서 내보낸다는 겁니다. CO 이미지 패치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랜덤하게 이제 우리가 배치 중에서 어떤 걸 가져올지 랜덤하게 골라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리쉐이프 한 다음에 케라스 유틸의 이미지 투 어레이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플랫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 프롬 패치즈도 보시면요. 우리가 패치로 가져온 것들을 다시 또 이제 막 큐뮬레이트 시킨 다음에 영상의 쉐입으로 리쉐이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쉐이프 함수가 이제 패치를 받아서 그 패치를 넘버 패치랑 패치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시 이제 원래 이미지 형태로 텐서를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패치를 비주얼라이즈 하는 코드이고요. 제가 이따 콜앱으로 한번 같이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해 놓은 트레인 데이터셋 DS를 가지고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너레이터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파이썬에 있는 제너레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itera고 하는 콜 함수를 받으면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넥스트에서 우리가 하나씩 가져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배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배치를 가져온 것을 내가 get train augmentation 모델이라고 해서 증강하는 아까 그 클래스를 가지고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어그멘테이션 된 걸 봤죠. 그 다음에 패치를 자르는 패치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패치 레이어에다가 방금 여기서 어그멘테이션한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그 이 패치 레이어가 이미지를 다 쪼개가지고 패치로 만들어주겠죠. 그러면은 패치 레이어즈의 show patched image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우리가 방금 패치로 자른 것들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요. 얘가 알아서 랜덤하게 이미지를 뽑은 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서 이미지를 구성해서 우리가 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치 인코딩 위드 마스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llowing 이제 어디 논문에서 뭐라고 했는지 봐보자 라는 건데요. following VIT에 따라서 우리는 divide an image into regular non-overlapping patches. 그러니까 패치를 자를 때 이미지에서 겹치는 부분 없이 그냥 딱딱 잘랐다는 겁니다. we sample a subset of patches mask에서 subse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5%의 가용도 가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스킹 거 지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예 안 쓰니까 지운 건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샘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subset of sample이라고 하는 겁니다. Our sampling strategy is straightforward. 굉장히 직관적인데 랜덤 패치를 어떠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뭐 바꾸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가져오기만 한다. 그 다음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숫자를 샘플링을 할 때 그 숫자 샘플링하는 공간을 정규분포 공간에서 샘플링 하게 되면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샘플링 할 수가 있는 겁니다. So we simply report this as random sampling.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무작위 추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무작위가 어쨌든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를 따라서 뽑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랜덤 샘플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패치를 인코딩하는 패치 인코더 보시면은 keras layers의 레이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페런트를 삼아서 상속 받아오는 거고, 여기서 슈퍼점 init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다 상속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치의 사이즈, 그 다음에 그 패치를 얼마나 사이즈로 프레션 디멘전, 어쨌든 이제 이런 패치들을 우리가 인코딩 한 다음에 이렇게 이런 상태로 저희가 프로젝션 시킬 거거든요. 이 2D를 1D로 프로젝션 시킬 건데, 이 프로젝션 디멘전의 사이즈를 이거를 얼마로 할지, 아까 128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걸 정해주고, 그다음에 마스크의 비율 75%.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운스트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속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이런 오토인코더 모델을 학습시켜 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다음에 뭐 분류기를 할 건지 세그멘테이션 할 건지 그런 태스크를 뒤에 붙일 수가 있어서 다운스트림 옵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콜 함수를 보시면요, 당연히 콜은 여기 위에 있는 저희가 이 레이어즈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로 삼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콜 함수로 오버라이드해서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get positional embedding에서 결국에는 얘는 VIT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저희가 이렇게 패치를 잘랐지만은, 이렇게 패치를 잘라서 쓰지만은 얘가 0, 1, 2, 3이라고 하는 포지션도 같이 인코딩 해야 됩니다. 포지션도 인코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패치의 개수만큼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인베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베딩을 또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미지 패치의 개수만큼 우리의 포지션은 어쨌든 이제 준비를 해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영상에 대한 준비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 패치를 프로젝션 시켜서 어떤 이 패치 하나를 우리가 요거를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어떤 MLP 같은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얘를 어떠한 1D 크기로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 시켜놨으면은 여기에다가 포지션, 어쨌든 얘가 1번이야 라고 하는 것도 인코딩을 시켜놓거든요. 이 위치에 대한 것도 인코딩 시켜놓고 요거를 더해서 하나의 이렇게 것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패치를 인코딩 시키고 포지션 인베딩 한 것을 더해서 우리가 패치 인베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패치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었다는 것까지 같이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이 있으면은 이 패치를 그냥 주고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입력시키고 난 다음에 다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리턴해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MA를 마스크 오토인코더를 학습시킬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상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우리가 이제 어쨌든 랜덤하게 인덱스를 준비해 주고요. 이 배치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째만 랜덤으로 쓸 건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스크 인덱스랑 언마스크 인덱스, 그러니까 가려진 곳과 가려지지 않은 곳이 몇 번째에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랜덤하게 찾아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gather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 gather 함수는 인포메이션을 말 그대로 gathering, 모아오는 겁니다. 내가 정한 요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정보, 그냥 정보, 이 패치 인베딩에다가 인덱스를 넣어주면은 그 인덱스에 따라서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리지 않을 부분은 3, 5, 7, 10이야 라고 하면은 이 전체를 주고서 3, 5, 7, 10에서만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마스크드 인베딩을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언마스크드에서 포지션도 같이 가져오는 겁니다. 포지션 인베딩도 우리가 넣어주고서 그 인덱스에서 포지션 인베딩을 가져와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드 포지션도 준비를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마스크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토큰을 다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드 인베딩도 이렇게 해서 똑같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 토큰도 우리가 프로젝션 시키고 포지션을 더해서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패치 인코더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를 주냐? 그러면은 unmasked embedding, 그러니까 영상에서 가려지지 않은 부분을 임베딩, 그러니까 얘를 인코딩 한번 시켜주고 포지셔널 임베딩까지 넣은 것과 그 다음에 마스크드 임베딩, 그 다음에 마스크 가려진 곳에 대해서 임베딩도 받아오고, 그 다음에 가려지지 않은 곳에 포지션도 가져오고, 마스크 인덱스, 어디에 가려졌는지 인덱스도 가져오고, 가려지지 않은 곳에 대한 인덱스도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상만 이제 배치 단위로 넣어주면은 얘가 이런 작업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묶어가지고 학습할 준비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랜덤 인덱스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이제 저희가 이제 패치 같은 거를 배치 사이즈로 전체를 다 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스크 인덱스랑 언마스크 인덱스를 가져오는 그 함수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마스크드 이미지 하게 되면은 이제 마스크 되어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는 영상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빈 공간, 빌드어 넘파이 어레이 오브 세임 쉐입 오브 패치에서 패치랑 같은 사이즈의 이제 빈 걸 준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언마스크 인덱스에다가는 영상을 넣어주고, 네. 나머지는 안 들어간 곳은 당연히 비어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서 패치 인코더 테스트를 한번 해주는데요. 결국에는 패치 인코더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주고, 이 패치 인코더에다가 말 그대로 앞에서 잘라서 패치를 넣어주면은 얘가 쭉쭉쭉 해서 임베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언마스크의 임베딩, 마스크의 임베딩, 그 다음에 이거 위치들, 인덱스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뒤에서 실습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미지를 집어넣고 언마스크드 인덱스를 넣어주고 난 다음에 빈 공간대로 두고서 이미지를 받아오는 거죠. 그 이미지를 밑에 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MLP는요, 결국엔 이제 VIT를 만들고 나서 그 VIT 아키텍처 뒤에서 이제 뭐 분류기에 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This serves as fully connected feed forward network of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트랜스포머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류할 때 붙여질 MLP입니다. 멀티레이어 퍼스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히든 유닛의 개수만큼 이제 포분을 돌면서 댄스라고 하는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돌고 거기에 드랍아웃을 붙여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MA 인코더를 보겠습니다. MA 인코더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VIT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디코더도 VIT를 따르고 있기는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VIT가 인코더랑 디코더에 대해서 같은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약간 서로 사이즈가 다르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인코더 보시면요. 그래서 레이어 인풋스 해가지고 인코더 포지션 디멘전만큼 우리가 일단 인풋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였죠? 레이어 노멀라이저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멀라이즈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우리가 얘를 한번 어텐션 해주죠. 나 스스로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어텐션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어텐션 한 것들을 이제 어텐션 하기 전과 어텐션 된 것과 어텐션 하기 전에 이제 입력 X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를 더 해주고 그래서 이게 X2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노멀라이즈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MLP를 통해서 이제 분류해주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IT의 구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MLP까지 거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거치기 전과 두 개를 더해서 X로 해서 우리가 리턴 해주는데 마지막에 리턴할 때는 레이어 노멀라이즈 한번 거쳐주고 아웃풋으로 리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create 인코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케라스의 모델 API를 썼기 때문에 그 모델 API 제공하는 fit, 그 다음에 뭐 evaluation 이런 함수들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MA 인코더고요. 디코더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디코더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이 포지션 디멘전 요 사이즈가 다른 겁니다. 이게 앞에서 128이었다면 얘는 64 이렇게 사이즈가 달라서 조금 더 쉘로우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The author pointed out, 그러니까 이걸 제안한 사람들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은 그들은 asymmetric한 오토인코더 모델을 사용했다. They use a lightweight decoder, 그러니까 굉장히 간략한 weight,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좀 적다는 거겠죠. 디코더를 썼는데 이게 10% 미만의 컴퓨테이션 per 토큰 vs 더 인코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컴퓨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we are not specific with the 10% computation에서 딱 이거를 타겟한 건 아니지만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에이시메트릭하게 썼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입력 받아서 노멀라이즈하고 멀티에이션을 거친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해주고 다시 노멀라이즈는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MLP 거친 다음에 그 전과 더해서 노멀라이즈 해주는 것까지 똑같은데요. 그 다음에 얘는 나갈 때 플래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덴스로 한 번 더 인코딩 해주고 난 다음에 리쉐입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이미지 사이즈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맨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마지막은 다 패치로 나옵니다. 이 패치로 나오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미지 개수만큼 돌려주겠죠. 이게 만약 이미지가 64x 64라고 하면은 이게 64x 64 사이즈가 되겠죠. 그만큼 이제 피처를 만들어주고 리쉐입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MA 트레이닝을 보겠습니다. 트레이닝 보시면요. This trainer module에서 이걸 학습시키는 모듈인데요. We'll wrap the encoder and decoder inside keras module. 그래서 이제 keras 모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하나의 것으로 랩업, 이제 다시 묶어준다는 거죠. This allows us to customize what happens in the model fit loop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케라스 모델이라는 걸 패런트 클래스로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핏이라는 것도 쓸 수 있고 이벨루에이트라는 것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마스크드 온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일단 받아오죠. 트레인 어그멘테이션 모델, 테스트 어그멘테이션 모델, 패치 레이어, 패치 인코더, 인코더 디코더를 다 받아와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요. 로스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일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어그멘테이션 모델을 써가지고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 하지 않고 노멀라이제이션만 시킨 걸 쓰고 그 다음에 트레인일 경우에는 트레인으로 어그멘테이션 한 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패치 레이어를 통해서 어그멘테이션 이미지를 받아서 이 패치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패치 인코더에 집어넣어서 패치 인코더가 얘를 다 프로션 시키고 포지션 인베딩 더해서 어떠한 이제 인베딩을 만들어주고 마스크 된 것도 인베딩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에 있었고 몇 번째 스타 이런 걸 다 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또 인코더에다가 집어넣어서 아웃풋을 만든 다음에 그 아웃풋에다가 인코더의 아웃풋에다가 언마스크 포지션, 왜냐면 언마스크 인베딩 들어갔으니까 언마스크 포지션, 이게 어디서 왔던 거다 라는 것도 더해줘서 인코더의 결국 최종적인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그 아웃풋이 그 다음에 디코더 인풋이 되기 위해서는 인코더의 아웃풋과 마스크드 인베딩, 결국에는 이제 이 인코더 아웃풋스라고 하는 게요. 여기 보시는 이게 인코더 아웃풋스가 되는 겁니다. 이 색깔 칠해지는 거 있죠? 이게 인코더 아웃풋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스크 인베딩까지 같이 넣어줘야겠죠? 아까 그 위에 회색깔 부분 같이 넣어서 디코더의 인풋으로 준비되어지고 이게 디코더에 한번 넣어주고서 디코더 아웃풋 나오고 그 다음에 패치 레이어를 통해서 또 패치로 쪼개냅니다. 쪼개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겟더 암수, 앞에서 말씀드린 겟더를 이용해서 패치를 넣어주고서 마스크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오고 이미지에서 우리가 원래 이미지 잘라주고 마스크된 부분에 대해서 원래 어떤 픽셀이 있었는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디코더 된 거에서 그 마스크된 부분에 가서 가져와 가지고 얘가 얼마나 어떤 픽셀을 가지고 있는지 가져와서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로스를 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픽셀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라고 예측한 것과 원래 그 가려진 부분의 픽셀을 가지고서 서로 우리가 비교해서 로스를 구하는 겁니다. 로스는 보통 뭐 민스퀘어리드 에러를 많이 씁니다. 뒤에 나올 테니까
뒤에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레인 스텝을 보시면요. 이게 학습 단계, 이름에서부터 학습 단계인데, 이게 이 클래스가 생성될 때부터 보시면은 캐라스의 모델을 부모 클래스로 생성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려보면은 어쨌든 그레디언트 테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레디언트 테이프는 왜 테이프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연산의 과정을 다 이렇게 레코드 해놓은 겁니다. 레코드를 보통 옛날에는 테이프에 레코드 하죠. 뭐 옛날 사람이긴 한데 옛날에는 어떤 기록을 다 테이프에 놨습니다. 그 테이프를 해놓고 테이프를 쭉 되감겨서 보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계산들이 쭉 있었고 그 계산들을 역으로 돌린다는 게 미분들을 쭉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 때문에 그런 역할 때문에 이름을 그레디언트 테이프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로스를 계산할 텐데요. 그래서 그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트레인 베리어블즈에서 이제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쭉 그걸 일단 형태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로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어떠한 변수를 나왔더니 어떠한 로스가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쭉 어떤 계산이 있었는지 기록을 해봐줘 라고 해서 그 기록된 결과고요. 그 기록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했는지 바탕으로 이거를 미분했었을 때 어떻게 연산해야 되는지를 계산해 놓고 옵티마이저가 apply gradient를 가지고서 여기서 TV 리스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레디언트랑 베리어블 사이의 관계를 쭉 기록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걸 어플라이 시켜서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서 우리가 다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네, 테스트 스텝에서는 네, 테스트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이니셜라이제이션 보시면요. 결국엔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증강해주는 어그멘테이션 첫 번째,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 스케일만 조정해주죠. 두 번째, 그 다음에 패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패치 레이어, 패치 잘라주고서 인코딩하기 위해서는 이 패치의 인코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코딩 해주는 인코더 레이어와 디코더, 오토 인코더를 만들기 위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 아까 그 클래스에다가 어그멘테이션 한 거 할 수 있는 모델 넣어주고 테스트 어그멘테이션 넣어주고 패치 레이어, 패치 인코더, 디코더 넣어주면은 MA를 학습시키기 위한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 MA 모델을 트레이너에 넣어서 우리가 학습시킬 건데요. 첫 번째로 좀 필요한 게 여기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그 과정들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니터의 부모 클래스는 캐라스 콜백에 있는 콜백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콜백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콜백, 뭐 다시 부른다는 건데 어떠한 학습의 단계에 FOC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콜백 함수를 넣어서 하는데요. 이 콜백 함수에는 on FOC end라는 함수가 이미 있고 그걸 오버라이드해서 우리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해서 쓰는 건데 보시면은 셀프의 FOC 인터벌에서 어쨌든 어떠한 타이밍마다 이걸 내가 불러서 실행할 건데 뭘 실행할 거냐? 그러면 모델의 테스트 어그멘테이션 모델에다가 이미지 집어넣고 그 테스트 이미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패치를 잘라주고 그럼 그 패치를 우리가 이 모델의 패치 인코더에다가 집어넣어서 인코딩 시켜주고 그거를 모델의 인코더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 것들을 가지고서 다시 이걸 컨캐트해서 전체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디코더에 집어넣고 디코더도 아웃풋 나오면은 그 아웃풋을 가지고서 우리가 제너레이트 마스크드 이미지에서 마스크 이미지를 생성해서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델이 좀 준비가 되면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1의 폭, 2의 폭 쭉쭉 가면서 모델이 계속 나오잖아요. 업데이트된 그 모델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테스트 이미지를 준비를 해서 자르고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모델을 넣어서 인베딩도 해서 쭉 결과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테크닉이 나옵니다.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라는 게 나오는데 이 그림에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코사인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는 러닝 레이트를 한 번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내려간 요 부분은 코사인 함수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번 웜업해서 쭉 올려줍니다. 이거는 이제 코사인 웜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 쪽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것도 케라스의 옵티마이저의 스케줄스 안에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라고 하는 스케줄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부모 삼아서 거기서 쓰는 콜 함수를 가져다가 쓸 건데 어쨌든
이쪽 부분까지는 이만큼 스텝까지는 우리가 웜업으로 러닝 레이트를 급격하게 올려주고 여기 이후부터는 코사인으로 쭉 이렇게 내려준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습 파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웜업 스텝에서는 러닝 레이트 스케줄을 웜업 레이트로 쭉 올려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코사인을 써서 이제 감소시켜주고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제가 콜앱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델 컴필레이션 앤 트레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옵티마이저는 아담 W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아까 앞에 정해준 웜업 코사인 러닝 레이트를 쓸 거고 디케이 레이트도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어떻게 훈련시킬 거냐 정의하는 건데 옵티마이저는 얘를 쓸 거고 그 다음에 로스는 케라스 로스의 민스퀘리드 에러 L2를 쓸 거고 평가는 MAE로 할 거다. 픽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얼마나 잘 맞췄냐 해서 MAE를 쓸 거다. 그거고요. 이 모델을 fit해서 학습을 시킬 건데 학습시킬 때 우리가 데이터셋은 트레인 DS를 넣어주고 F치는 이제 뭐 몇백 F고 아까 100이었었죠. 100의 표를 할 거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아까 준비했던 밸리데이션 데이터 콜백은 아까 비주얼라이제이션 들어간 그거겠죠. 그 콜백을 넣어서 100회폭에서 한 회폭 끝날 때마다 이제 몇 회폭 내가 정해진 주기마다 그 콜백을 통해서 다시 중간중간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extract the encoder model along with other lay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결국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한번 하기 위한 건데 앞에서 만약에 저희가 오토인코더를 다 학습시켰다라고 하면은 그 오토인코더에서 보시면은 얘가 리니어 프로브 모델에서 결국엔 선형적으로 어떤 이제 값들을 뽑는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앞에 설명드린 여기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모델링을 할 건데 텐서들 연결할 건데 인풋 레이어를 통해서 인풋을 어떤 이미지를 받으면은 패치 레이어를 통해서 패치로 쪼개주고 패치로 그 패치들을 인코딩을 한번 해주고 인코더 레이어 아까 MA를 통해서 학습된 인코더 레이어를 한번 거치고 난 다음에 나온 그것들을 배치 노멀라이즈해서 정교화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해서 채널 축으로 다 평균 내서 글로벌 에버리징 1D에서 이제 우리가 정교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댄스에서 내가 분류하고 싶은 클래스 개수 내가 만약에 사이버 10이다 그러면 클래스 10개죠. 이런 식으로 붙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소프트 맥스를 줘서 10개 중에 뭐냐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MAE를 우리가 MAE에서 이 인코더만 갖다 쓰는 거죠. 얘를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를 쓴 건데 피처 익스트랙터로 쓴 거거든요. 근데 원래 대부분 다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터는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으로 한참 학습시켜서 어느 정도 좀 제너럴라이즈 된 모델을 인코더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데이터셋 슈퍼바이저 없이 나 스스로 막 학습을 가면서 피처를 어떻게 뽑으면은 주변에 이제 픽셀을 맞출 수 있는지를 보면서 나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이해한 모델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피처 익스트랙터로 써가지고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었을 때 정해진 학습되어 있는 룰대로 패치를 받았을 때 피처를 뽑아주고 그걸 가지고서 분류기를 뒤에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위에는 정해진 룰대로 이미 학습한 대로 가야 되고 이것만 새로 학습해서 분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다운스트림 이밸루에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레이어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트레이너블 펄스로 둬서 그레디언트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되게 막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것만 내가 원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 분류기를 만들어 놓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이제 분류기 같은 거 학습할 때 쓰는 그런 데이터셋 프리페어인데요. 프리페어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이스트레이닝 해서 뭐 학습 단계면은 당연히 트레인 어그멘테이션 모델 써서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해주고 아니면은 그냥 가져오고 그래서 데이터셋도 우리가 그냥 from tensor slice 통해서 가져오고 셔플만 해서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프리페어 데이터에서 쭉 준비해 주고 아까 했었던 그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었던 그거라고 하는 게 다운스트림 모델 있잖아요. 다운스트림 모델. 인코더만 하고 뒤에다 댄스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fit 함수에다가 트레인 데이터셋 넣어주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넣어주고 학습시켜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트레이닝된 모델을 가져갈 때는 이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서 살살살살 학습시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는 SGD를 쓰고 이거는 분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숫자 1, 2, 3, 4로 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서 엔트로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 분류기니까 평가는 어큐러시로 해야겠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 50번 반복할 거고 러닝 레이트는 0.1이고 웜업은 0.1 하고 이렇게 해서 세팅을 쭉 해주고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고자 하는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모델을 학습시킬 때 충분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성능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내기가 어렵다는 게 오버피팅 되지 않고 제너럴라이즈 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게 불가능한 거고요. 그 대량의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양은 많지만 라벨이 적을 수도 있고 양 자체가 적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럴 때에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제일 먼저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셀프 슈퍼바이즈, 내 스스로 나를 통해서 학습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인 마스크드 온토인코드 저를 배워봤고요. 그 마스크드 온토인코드에다가 뒤에다가 분류기를 붙여서 분류해 보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은 뭐 산업이 되었든 연구가 되었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모델을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및 오토인코더를 실습 콜앱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앞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슬라이드로 만들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다 넘어가고 실행해보지 못해서 결과를 못 봤던 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포트 하실 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PIP 인스톨에서 텐서플로우 에디온을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설치를 해주셔야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부분 넘어가고 사이파텐 데이터셋 준비하는 부분 넘어가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는 부분도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랜덤하게 우리가 리사이징도 해주고 크라핑도 해주고 플립한다 라고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패치 자르는 부분인데 앞에 쭉 설명드렸고 비주얼라이즈 하는 부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이퍼텐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 이미지를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패치를 쭉 쪼개주는 겁니다. 쭉 쪼개고 결국에는 이걸 다시 합쳐서 원래 이미지로 만든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는 원래 이걸 집어넣고 그다음 패치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은 잘려지고 요거가 다시 우리가 재구성 됐었을 때 이렇게 다시 모으면은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요. 밑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마스크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영상에 들어오면 패치를 자르고 그 패치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넘파이 제로즈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패치 이미지를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마스크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근데 원래 이미지는 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토인코더의 입력으로는 얘가 들어가고 얘가 인코딩 되고 디코딩 나왔을 때 얘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 픽셀은 뭐가 있는 게 맞지? 여기 픽셀은 뭐가 있는 게 맞지? 여기 픽셀은 뭐가 있는 게 맞지를 예측해 가면서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MLP 레이어 쭉 넘어가고요. 다음에 오토인코더 부분도 넘어가고 트레이너 부분 넘어가세요. 결국에는 이제 학습하는 과정을 쭉 보겠습니다. 러닝 레이트 스케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사인 웜업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걸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스텝에 대해서 처음에 한 2000번 몇 번까지는 러닝 레이트를 아주 이제 거의 없는 곳에서 점점 러닝 레이트를 올려주는 거죠. 점점 러닝 레이트를 크게 만들었다가 일정 부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쭉 이제 코사인, 원래는 코사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을 텐데 쭉 감소해가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게 코사인 웜업의 이제 트레이닝 스킬이고요. 요거를 모델링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한 단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00번 중에 첫 번째 에폭인 건데 한 번 에폭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이미지가 마스킹 된 다음에 우리 VIT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된 겁니다. 거의 뭐 잡음에 가깝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뭐 보이는 형태는 그래도 좀 보이는 이런 걸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그때 보시면은 MAE, 밸리데이션 MAE를 봐야 되는데 픽셀 간의 오차가 그래도 0.1641, 그 다음에 1470, 1397, 1249, 1230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넣었을 때 픽셀의 오차가 점점 줄고 있는데 그래도 뭐 사실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아셔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 패치가 너무 이게 영상 사이즈가 작고 패치가 너무 작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쭉 해 나가고요. 학습을 쭉쭉쭉 진행하면은 그래도 이제 얼추 이제 뭐 형태는 잡아갑니다. 아까는 막 그냥 잡음 같았었는데 불과 뭐 네, 한 20여 폭 정도만 왔더니 그래도 이런 걸 보고서 주변을 얼추 그래도 좀 맞춰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원본 해상도가 워낙 낮지만은 그래도 재구성된 게 뭐 얼추 비슷한 형태를 좀 더 찾아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사실 뭐 이게 비행기 같죠? 비행기인데 많은 부분을 가려놨는데 그래도 얼추 뭐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시면은 밸리데이션 MAE가 아까 0.15였는데 절반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량을 확실히 더 많이 늘리고 에폭을 더 크게 가져가면은 그래도 조금 더 잘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쨌든 이렇게 뭐 영상을 집어넣어 주면 인코딩 할 수 있는 인코더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뒤에서 이제 모델을 가져와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붙여 넣는 부분을 좀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붙여서 넣어서 보면은 정확도가 이제 어큐러시가 네, 다운스트림을 해보니까 시작을 얼마부터 하죠? 뭐 시작은 굉장히 낮습니다. 0. 뭐한 3, 0.3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쭉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뭐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아셔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이거는 작은 데이터셋으로 소량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대부분의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되면은 분류기를 만듦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코드는 요거는 케라스 튜토리얼로 검색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이그젠플 탭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검색해 주시면 똑같은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앱에서 열기가 들어오신 다음에 해당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